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능일을 맞아 지역의 대형 유통업계부터 구도심까지 수능 특수를 겨냥한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참사 지원 추모위원회가 공식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도심 하천에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을 봤다는 목격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영암군 파크골프협회가 상급기관 승인 없이 회비를 인상하는 등 원칙 없이 운영하다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잠시 뒤면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되죠.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55만 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결전의 날을 맞이한 수험생들,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을 텐데요. 학교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홍희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시험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수험생들도 하나둘씩 도착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도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있는데요. 올해 수능 응시자는 55만 명으로 7년 만에 가장 많습니다. 광주 전남 수험생 수도 3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습니다. 2007년 당시 황금 돼지띠의 해를 맞아서 출생률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졸업생 응시자 수도 전체 약 30%를 차지해 대입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6도 정도로 수능 한파는 없지만 조금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10도 이상 날 수 있어서 수험생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수험생들은 8시 10분까지 모두 시험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챙겨야 하며 수험표를 잃어버렸을 땐 시험장 관리본부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고 혹시 가져갔다면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국제고등학교에서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곡성과 나주, 장성 등에서 1도에서 2도 안팎의 기온에 멈춰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무려 18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낮 동안 한결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구름 조금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주변에 수험생이 있다면 합격을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선물 건넨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역의 대형 유통업계부터 구도심까지 수능 특수를 겨냥해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생해온 수험생들을 위한 할인 혜택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백화점 식료품 코너입니다. 고급 초콜릿 등 디저트를 파는 업체들이 늘어섰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포장 용기에는 수능 대박 등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딱 붙으라는 의미로 떡이나 엿을 사주던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유행하는 디저트 등도 많이 찾는 겁니다. 찹쌀떡이랑 식감도 비슷하고 맛도 비슷한 쫀득 쿠키를 판매하다 보니까 수능 때 평소 매출보다 50%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합격 기원 선물뿐 아니라 의류와 잡화 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내 브랜드들은 수험생 할인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광주 도심 상권들도 수능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 음식점은 수능 당일부터 보름여간 수험생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수험생들 수능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고 아무래도 고생한 거에 대해서 위로차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이나 옷가게, 헬스장 등 다양한 업체들도 수험생 대상 할인 이벤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험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별도의 안내 표지 없이 안내 문자 등을 통해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험생 혜택을 주는 곳도 있어 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시가 재정난 때문에 내년에도 4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광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7조 6천억여 원으로 이 가운데 4,112억 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채로 마련한 예산은 도시철도 2호선과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올해 지방채 규모는 2조 700억 원으로 채무 비율은 23.1%에 달합니다. 대구, 광주, 수원, 민군공항 이전 추진 3개 시민단체가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 건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 시민단체는 어제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정부, 국회,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공동성명 발표와 공동협약식, 촉구 결의대회와 기자회견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이들은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정부가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책임지는 최우선 국책 사업으로 즉각 지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1급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요즘 도심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시 생태계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의 서식지를 잃고 일종의 피난을 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남구 사직동 인근의 광주천. 어두컴컴한 산책로에 제법 몸집이 큰 수달 2마리가 서로 뒤엉켜 싸웁니다. 잠시 대치하는 듯 하다가 이내 격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흥분 상태이거나 공격할 때 낸다는 고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인기척도 아랑곳 않습니다. 왜 싸워? 왜? 그간 도심하천에서 수달이 목격된 경우는 종종 있었지만 산책로까지 올라와 싸우는 모습이 이렇게 가까이 촬영된 건 이례적입니다. 역시나 지난달 풍영정천에서는 대낮에 유유히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수달이 산책하는 시민에게 포착됐습니다. 인사라도 나누자는 듯 가까이 다가와 얼굴을 빼꼼 내밀어 눈까지 마주치곤 사라집니다. 도심 하천에서 보니까 신기했고 잠수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따라가다가 찍은 거예요. 도심 속 수달 흔적을 쫓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파악한 서식지만 광주천의 10여 곳. 이 정도라면 수달 3-4마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달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영역 포시를 한 그런 흔적입니다. 산업화를 거치며 멸종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던 수달이 도심 한복판에 정착하게 된 데는 역설적이게도 하천 정비 덕분입니다. 친화적으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하천 정비 사업이라든지 수질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성이 이제 회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 수달들이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도심으로 피난왔을 가능성도 제시됩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기존 서식지를 잃고 임시로 도심 하천에 머물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도심에서의 그 서식지 파괴, 도심 확장에 있어서 좀 더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신중해야 되고 그걸 염두한 어떤 계획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기를 시작한 수달. 이제 수달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고위 관계자의 보조금 의혹 논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협회가 상급기관 승인 없이 회비를 인상하는 등 원칙 없이 운영하다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회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다훈 기자입니다. 고위 관계자의 보조금 관련 사건이 불거진 영암군 파크골프협회. 현재 가입 회원은 10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21년 협회 정관을 만들 당시 고지된 회비는 연 5,000원. 그런데 2년 뒤인 2023년 협회는 갑작스레 정관을 개정해 10,000원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전남파크골프협회와 영암군 체육회 규정을 보면 정관을 바꾸려면 도협회와 협의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협회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년 넘게 사실상 깜깜이 운영을 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7월에 민원이 제기되자 영암군 체육회는 해당 절차를 생략한 채
뒤늦게 정관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영암군체육회가 단독 승인한 개정 정관에는 회비 인상은 물론 협회장의 임기 연장 등 민감한 사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 징수된 회비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회원에게는 오히려 문제 제기를 자제해달라는 공문까지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체육회는 협회의 경고 징계는 결정했지만 이미 징수하고 집행된 수천만 원의 회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는 했습니다. 이상은 없었습니다. 반면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자를 어디에 썼다 그런 말이라도 소리라도 줘야 하는데 각종 절차적 하자 속에 진행된 예산 집행과 후속 조치에 협회와 체육회를 향한 회원들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는 당원 3명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신속히 중징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징계 요청 대상은 전남도당 소속 3명으로 현직 군수 1명과 지역 군수 입후보 예정자,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입니다. 한편 당초 이번 주 공개될 예정이던 민주당의 심사 기준과 방식 등이 담긴 내년 지방선거 새 공천룰은 확정이 미뤄졌고 오는 25일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2시 30분쯤 광주 기아차 1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 한때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완성차 시트 장착 과정에서 부품 등을 옮기는 장비가 오작동하며 노동자의 신체 일부가 기기에 끼인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측은 부상 직원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작업은 중단 1시간여 만에 재개돼 생산에 차질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5년간 전국 공항의 개발 방향과 투자 계획을 담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다음 달에 확정됩니다. 여수공항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활주로 연장 등 지역사회의 오랜 요구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개항 53년이 된 여수공항. 연간 6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남해안 남중권의 항공 관문입니다. 하지만 활주로 길이가 2.1km로 국내 공항 가운데 두 번째로 짧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국제선도 운항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지자체와 경제단체들은 여수공항 활성화의 핵심 조건으로 활주로 연장을 꼽고 있습니다. 중형급 항공기 운항과 국제선 유치를 위해서는 활주로를 적어도 2.8km까지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수공항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공사를 하면 사유지에 토지보상 문제 그런 것이 없어서 다른 데보다는 활주로 연장이 수월할 것으로 전에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당장 넘어야 할 관문은 다음 달 확정될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공항 수요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활주로를 700m 연장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약 1,100억 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수공항의 국제선 운항과 활주로 연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지역사회의 요구입니다. 국토부에 종합개발 안 들어가면 아예 사업은 아예 백지화죠.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공항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여수시 정치권에서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지역 경제단체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여수공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라며 간이역 신설과 무공화호 정차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 재가동에 들어갑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오늘 안전교육에 이어 내일부터 하루 타이어 4,000본 생산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공장 증설에 맞춰 단계적으로 6,000본 생산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하루 10,000본까지 생산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북 김제산업단지에서 이주노동자 강태환 씨가 숨진 지 꼭 1년이 됐습니다. 명백한 중대재해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 상황을 물으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돼가지만 전국의 유사 사건 대부분이 이렇게 수사 중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이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제 지평선 산단의 한 공장. 이주 청년 노동자 강태환 씨가 10톤짜리 건설 장비에 끼어 숨졌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없었고 장비 운전 절차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중대재해였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그러나 강태환 님이 떠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 조사는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5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몽골에서 온 강태환 씨는 안정적인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김제의 한 특장차 공장에 취업했지만 일한 지 8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국에 홀로 남은 어머니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을 찾아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아는 것도 없고.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하지만 노동부의 답변은 1년째 같습니다. 속도가 다소 느리다고 느껴지셨긴 하지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고도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법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된 사건은 1,252건. 이 가운데 약 73%인 917건이 여전히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76건, 그중 기소된 사건은 121건뿐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사 지연과 낮은 기소율이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중대한 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중대재해 수사가 1년이 넘어가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이 더 쌓이니까 심지어 1,000일이 넘는 사건도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노동청이 스스로 그 자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죽고 시간이 흘러도 사고의 책임을 가리는 수사가 조사 중으로만 남는 현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되새기게 됩니다. MBC 뉴스 이주연입니다. 새벽 배송을 하던 30대 택배 노동자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이틀 뒤 새벽 배송에 나섰다가 숨졌는데요. 택배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새벽 배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면이 완전히 망가진 트럭. 한쪽 타이어가 빠지고 차체가 기울어 있습니다. 차에 부딪힌 전신주는 완전히 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새벽 배송을 하던 쿠팡 협력업체 소속 배송기사 30대 오모 씨가 숨졌습니다. 다시 물건을 싣기 위해 집화장으로 복귀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 흔적이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캠프로 향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면서 나무가 부러졌고 전신주도 완전히 꺾였습니다. 유족들은 숨진 오 씨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바로 새벽 배송에 복귀해야 했다고 말합니다. 한 달 만에 시어머니와 남편에 이어 젊은 아들까지 잃은 어머니는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8살과 6살, 어린 두 손자를 남기고 떠난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지가 한 1년 조금 안 돼서 한 20kg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나는 속으로는 힘든구나, 나한테는 얘기는 안 해도 큰 나이가 좀 많이 아파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이제 가장도 이제는 저렇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어떡해요. 유족들이 기대하는 건 쿠팡 측의 산재 인정과 근로환경 개선. 그러나 쿠팡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밝힐 입장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택배노조는 오 씨가 2년째 새벽 시간 여러 차례 집화장과 배송지를 오가는 다회전 배송에 시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이제 새벽 배송을 계속 해왔습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12시간씩 배송을 해와서 이게 과로로 추정이 됩니다. 꼭 심야 시간 배송 규제를 해야 노동자가 살 수 있다. 새벽 배송을 하다 숨지는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주 6일 새벽 배송을 하던 정슬기 씨가 숨졌고 2달 뒤 제주에서도 50대 택배기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새벽 배송을 아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소비자의 편익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다음 달 9일부터 2주간 울릉도 뱃길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객선이 무려 5개 노선이나 되지만 승객이 없는 겨울철에 휴항과 선박 정기검사가 몰려있기 때문인데요. 관계기관이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해법을 찾진 못했습니다. 포항문화방송 김기영 기자입니다. 여객선 운항 허가권자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주민을 대표한 경상북도와 울릉군, 그리고 여객선사가 두 번째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다음 달 선박 정기검사로 2주간 휴항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울릉도 노선은 포항 한 개이던 것이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강원도 2개, 울진 1개, 포항 2개 노선으로 늘었습니다. 노선 숫자로 보면 황금기이지만 겨울철만 되면 풍요 속에 빈곤이 됩니다. 강원도 노선은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겨울철은 아예 휴항이고 후포는 적자로 포항 1개 노선 여객선은 고장으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포항 1개 노선마저 12월 9일부터 2주간 선박 정기 검사를 받습니다. 울릉도 주민들은 파도가 높은 겨울만 되면 이동권을 제한받습니다. 울릉도는 생활권에서 완전히 차단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울릉 주민들은 섬에 갇히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결국 두 번째 대책회의에서도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포항해수청은 2개 선사 측에 오는 14일까지 대체 선박 투입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연간 2억 원 정도의 동절기 유류 지원금이라도 현실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에서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배도 한 대일 때, 그리고 기상특보일 때만 유류부 지원을 갖다 해주는데, 이거 사회기반 시설의 도로가 우리 뱃길인데. 국토의 최동단에서 실효적 지배로 영토수호 임무까지 띈 울릉 주민들의 상징성을 감안한다면 겨울철 반복되는 여객선 중단을 중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수험장으로 향하는 길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상 1도에서 2도 안팎까지 기온이 낮아지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6도 안팎으로 어제만큼이나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기온은 오전 중에 매우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한낮 기온은 무려 18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는 짙은 안개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주의 현재 기온 1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0도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8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17도로 예상되고요. 구리의 현재 기온 3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오늘과 비슷한 수준의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음 주 초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고요. 날이 추워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